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MBC 노조 문제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MBC 노조가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가를 기사로 쓴 것을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민노총 언론노조 이거 때려잡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2월 22일자 자율과 기사 함초롱 기자가 쓴 겁니다. 방송 3사 흑역사를 쭉 실었는데 3탄으로 파업불참 동료 88명에게 회사에서 나가! 이런 폭언을 했습니다. MBC 본부 노조 파업불참 기자들 쫓아내고 점령군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참. 방송 3사 흑역사 문재인 정부 초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폐악질 시리즈 제3탄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나라. 저는 민노총을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암세포 독버섯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몸에 암세포는 긁어내야 돼요. 자, 봅시다. 어떤 사건인가. MBC의 민노총 MBC 본부 노조가 어떤 폐악질을 저질렀는가 한번 기사 내용을 봅시다. 자,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재인 정부가 막 등장할 때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뒤에도 파업에 불참한 기자 88명은 쉬지 않고 뉴스를 제작했다. 이들을 향해 박근혜 정부를 비호한다며 비난한 말들이 들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5월 말부터 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장겸 퇴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소속 20년 내지 30년 차 기자들이 김장겸 사장이 만약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끌어내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8월 10일 상암동 8월 10일 보도국 기자들이 뉴스 제작 거부와 동시에 상암동 본사 로비에서 시위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뉴스 제작 자율성이 보장될 때까지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김장겸을 몰아내고 공영방송 사수하자고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자, MBC 언론노조 파업불참 88명 기자들의 뉴스 제작 노력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기사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가관이죠. 참, 나라에 큰일 났어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기자 88명은 적은 인력으로 묵묵히 뉴스를 제작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탈하는 기자가 늘어납니다. 제작 말단부터 윗선까지 동참한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이었고 정상적인 뉴스 제작이 더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포항 MBC는 재난 상황을 취재할 인력이 없어 현장 중계를 못하게 됩니다. 자, 파업을 이유로 지역민의 재난을 외면한 것입니다. 한편 MBC 본부 노조는 박문진 이사진과 사장 내쫓기에 올인합니다. 유의선 이사의 자진 사퇴를 시작으로 김원배 이사가 사임했고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연속으로 가결되자 이들은 MBC를 빠르게 장악해 갔던 겁니다. 이 무렵 공개된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 내용대로 MBC를 장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거죠.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통과된 뒤인 12월 초 몇 남지 않은 기자들은 임시뉴스 체제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송고한 기사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김장겸 사장을 쫓아낸 지 25일째 되던 2017년 12월 8일 MBC 보도국의 점령군들은 그때까지도 뉴스 제작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기자들을 향해 내 자리 비켜달라고 요구하며 쫓아냈습니다. MBC 본부 노조 기자들은 순식간에
파업 불참 기자들 자리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불참한 기자 88명이 만든 뉴스를 빼고 그 자리에 노조 소속 기자들이 만든 뉴스를 내보내게 됩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참 이거 참 수사해야 되는 재판 소송해야 돼요. 이거 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 이게. MBC 본부 노조 기자들은 임시체제로 진행한 첫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재정비 기간 동안 MBC 보도가 시청자 여러분께 남긴 상처들을 거듭 되새기며 철저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파업 기간 동안 제자리를 지키며 뉴스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88명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들렸던 겁니다. 결국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은 적폐로 몰려서 회사 주변만 맴돌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출근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기가 차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래요? 이게 공산당 국가예요 이게? 응? 참 큰일 났어요. 자, 특파원 12명 전원에 무작정 본국으로 복귀하라 통보. 이후 투명 인간을 취급해서 왕따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차례는 특파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입니다. 12월 19일 소집한 MBC 특파원 평가위원회는 특파원 12명 전원에게 2월 28일까지 본국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합니다. 평가위원회는 이어서 오는 21일부터는 국제부에서 해외지사 현지 인력과 직접 접촉합니다. 라고 통보, 특파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학교 문제부터 이사까지 아무런 준비도 못한 특파원들은 이역만리에서 가족을 데리고 황급히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자, 귀국한 특파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마이크 잡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직 도쿄 특파원 K씨의 증언입니다. 자, K씨는 이런 말 합니다. 노조 측은 뉴스 제작을 하던 기자를 포함해 보도국 기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특파원이 12명 있는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냐? 보도 내용에 어떤 불만이 있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 측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사람,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특파원으로 갔으므로 저는 소환해야 된다는 식으로 여론놀이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과는 무관한 사람 12명을 전원 소환 조치하는 만용을 부렸던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동경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리포트를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어떤 리포트나 기사도 방송에 안 내보냈다. 그 뒤로는 특파원 12명 전원이 방송을 못하게 되었다. 중국 선양 특파원이었던 노조 소속 김필국 특파원만 계속 보도를 하고 소통을 했다고 전합니다. 참. MBC, 민노총 소속 MBC 노조만 살려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골탕을 먹였다. 그 말이죠. 이게 참 노조공화국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베테랑 기자들에게 무기한 대기 또는 단순 반복 작업 시키며 자진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파업에 불참한 88명의 기자들도 보복인사 대상이었습니다. MBC 본부 노조는 이들에게 회사 근처에서 무기한 대기하라고 자기들 멋대로 종용을 했습니다. 배현진 국힘당 의원은 당시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습니다. 그는 노조 측으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느낄 만한 은매를 받았고 결국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 하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MBC 신사옥 미디어센터 6층에서 대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곳은 그전까지 조명기구 창고였는데 냉난방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앵커를 포함해 전직 보도본부 간부 6명이 이런 유폐식 대기 발령을 받았던 겁니다. 이야, 이거 참 이런 인격 살인이 없어요. 12월 9일 해임된 보도본부장은
미발령 대기 상태로 해를 넘겼는데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취재 업무를 총괄했던 취재센터장은 스포츠국으로 발령받은 뒤 취재와는 무관한 콘텐츠 광고 판매 및 협찬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사 제작국장도 미발령 대기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업무도 없이 사무실 한복판 자리로 출근해 직원들과 매일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20,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들은 보도본부 산하의 신설한 뉴스데이터 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아르바이트생이나 파견 직원이 하던 복사 첨부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고, 영상관리팀으로 발령받은 차장급 기자들에게는 영상 속의 말을 받아 적는 속기사 작업을 시켰습니다. 참 노입니다. 자, 보복성 인사 조치 가운데는 보도국장과 뉴스데스크 편집부장, 청와대 출입 기자를 중계차 PD로 만들어 기상캐스터를 지원하거나 사고 현장에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중계차 동행 취재는 험하고 불편한 상황이 많은 탓에 젊은 기자들이 주로 맡게 되는데, 여기에 선임들을 내보내자 MBC 내부에서조차 고의로 모욕을 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파업불참 기자 88명이 겪은 일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부당 노동 행위였던 겁니다. 이들은 당시 사측을 상대로 2019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법원은 뉴스데이터 팀의 업무는 기자 업무라고 볼 수 없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원고들이 종사했던 기간 동안 기자 업무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격적 실현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당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뉴스데이터 팀에 발령받았던 4명은 각각 1,000만 원을, 영상관리팀에 발령받았던 2명은 7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2017년 12월 18일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 벼락 출세한 간부들이 공영방송을 몰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다가 벼락 출세한, 노조 활동을 하다가 공영방송을 망친 인물들이 벼락 출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안녕히 계십시오.